아이가 진짜 싫어하는 건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달래려고 하는 말. 안 가면 안 돼. 엄마도 회사 가야 돼. 이 말들이 오히려 아이 불안을 더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한테는 설명이 아니라 자극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만 바꿔서 2주 안에 등원 전쟁이 달라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침 7시, 현관문 앞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신발 신기자는 말에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요. 다리를 붙잡고 울고 억지로 떼어놓으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요. 겨우 어린이집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엄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뒤로 문이 닫혀요. 출근길 내내 그 울음소리가 귀에서 안 떠나요. 내가 너무 일찍 보낸 걸까? 어린이집이 안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아이 얼굴이 떠올라요. 아직도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밥은 잘 먹었는지, 퇴근해서 데리러 가면 해맑게 뛰어나오는데 또 내일 아침이면 똑같은 전쟁이 시작돼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자책이 밀려와요. 나는 나쁜 엄마인 걸까? 나는 나쁜 아빠인 걸까?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101만 명이 넘어요. 만 0세에서 9세 자녀를 둔 여성 직장 가입자 중 10%가 넘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남성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같은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정말 어린이집이 싫어서 우는 걸까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그 순간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싫은 마음이에요. 생후 8개월쯤 시작돼서 돌 전후에 가장 세지고 만 3세쯤 되면 자연스럽게 나아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마음은 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애착이 잘 형성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침마다 우는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이마다 차이가 있어요. 1977년에 토마스와 체스라는 학자가 아이들의 타고난 성격을 연구했는데요. 낯선 상황에 쉽게 위축되는 아이가 전체의 약 10% 정도 돼요. 이런 아이들은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게 특히 어려워요. 또 조심스러운 성격의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사람 앞에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천천히 적응해 나가요. 우리 아이가 유독 더 힘들어한다면 그건 아이의 타고난 성격 때문일 수 있어요. 아이 탓도 부모님 탓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든 새로운 곳에 가면 어느 정도 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입소 시기에 정답은 없어요. 전문가들도 절대적인 개월수 기준은 없다고 말해요. 아이의 성격과 부모님의 준비 상태, 가정 상황이 기준이에요. 다만 돌 전후 분리불안이 절정인 시기에는 적응이 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동생이 태어나거나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과 입소가 겹치면 아이가 쫓겨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배로 커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 상태가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돼요. 부모님이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부모님이 죄책감을 느끼면 아이도 그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떨어지기 싫은 마음을 달래려고 우리가 하는 말이 오히려 아이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잘못된 말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 대신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마법의 한마디도 함께 드릴게요. 첫 번째, 안 가면 안 돼. 이 말 한 번도 안 해본 부모님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가 안 간다고 버틸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아니라는 부정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른은 문맥을 이해하지만 아이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거부의 느낌만 남아요.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무조건 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전문가들은 이걸 부정문의 함정이라고 해요.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보다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말이 훨씬 잘 들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녀와서 같이 놀 거야. 같은 뜻이지만 아이 머릿속에는 거부 대신 놀이라는 기대가 자리를 잡아요. 두 번째, 엄마도 회사 가야 돼. 이 말은 부모님이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나도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어린 아이한테 회사니 돈이니 하는 설명은 이해가 안 돼요. 3살짜리한테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개념이 와닿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긴 설명이 아이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전문가들은 영아나 유아에게 과도한 설명은 정보가 아니라 자극으로 작용한다고 말해요. 설명을 길게 할수록 아이는 진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흥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짧게 말해보세요. 엄마 다녀올게. 밥 먹고 데리러 갈게. 아이가 이해해야 하는 건 엄마가 왜 가느냐가 아니에요. 엄마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이에요. 돌아온다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세 번째, 울지 마, 다 큰 애가. 이 말 들으면 어른도 속상하지 않나요? 아이가 울 때 빨리 그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보는 부모도 마음이 찢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아이의 감정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슬픔은 별것 아니야. 울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이는 자기 감정이 잘못된 건가 하고 혼란스러워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슬프지. 엄마도 보고 싶을 거야. 이 짧은 말 하나가 아이한테는 내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는구나 하는 안도가 돼요. 놀라운 건 감정을 인정받은 아이가 오히려 더 빨리 진정된다는 거예요. 울음을 막으려 하면 더 오래 울고, 울어도 괜찮다고 해주면 빨리 그쳐요. 여기까지 3가지를 들으셨는데요. 나머지 2가지는 부모님들이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서 더 놀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어린이집 안 가면 혼자 있어야 해. 혹시 이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아이를 설득하려고, 어쩌면 겁을 좀 줘서라도 보내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한테 이 말은 협박이에요.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가 떨어지기 싫은 마음 위에 한 겹 더 쌓이는 거예요. 원래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것만 무서웠는데 이제는 혼자 버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지는 거죠. 이중으로 무서워지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거 할 거야. 공포 대신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5번째, 가기 싫으면 말해. 이 말은 진짜 좋은 의도에서 나와요. 아이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진짜로 안 보내실 건가요? 대부분은 그럴 수 없잖아요.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결국 아이 입장에서는 싫다고 했는데도 보내지는 거예요. 내 말은 아무 소용도 없구나 하는 무력감이 생겨요. 전문가들은 이걸 가짜 선택지라고 불러요.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다녀오면 뭐 하고 싶어? 간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 대한 기대를 아이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관심이 헤어지는 순간에서 만남의 순간으로 옮겨가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잘못된 말과 마법의 한마디를 알려드렸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안 된다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둘째, 긴 설명 대신 돌아온다는 확신 한마디를 주세요. 셋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넷째, 공포 대신 기대감을 심어주세요. 다섯째, 가짜 선택 대신 만남 이후를 상상하게 해주세요. 5가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 머릿속에 헤어지는 순간, 대신 다시 만나는 순간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이 말들이 진짜 효과를 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마법의 한마디가 진짜 마법이 되려면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되는 헤어짐 루틴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짧고 일관된 작별 의식이 아이의 불안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해요. 미국 소아과 학회도, 미국 유아교육협회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일관된 루틴과 정서적 안심이 새로운 환경 적응의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몰래 사라지면 안 돼요.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슬쩍 빠져나가면 그 순간은 편해요. 울음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경험이 한 번 쌓이면 다음부터는 엄마가 진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생겨서 불안이 훨씬 더 커져요.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반드시 인사를 하고 가세요. 헤어짐 루틴은 어렵지 않아요. 안아주기, 뽀뽀, 손 흔들기. 이 3가지를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은 15초에서 길어도 1분이면 충분해요. 아이에게 중요한 건 이 의식이 얼마나 긴지가 아니에요. 매일 똑같다는 안정감이에요. 내일도 이 순서대로 하겠구나.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안다는 것만으로 아이는 훨씬 덜 무서워해요. 여기에 2가지를 더 해보세요. 먼저 전날 밤에 내일 일과를 미리 알려주세요. 내일 어린이집 가서 점심 먹고 놀다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요. 아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처음 2주 동안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데리러 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3시에 간다고 했으면 3시에 가세요. 아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엄마가 안 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다시 살아나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족끼리 대응 방식을 통일해 주세요. 엄마는 다녀와서 놀 거야 하고 말하는데 아빠는 안 가면 안 돼 하고 할머니는 불쌍해서 어떡하니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져요.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하고요. 가족이 모두 같은 루틴, 같은 말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입소 전에 가족끼리 한 번 모여서 정하면 좋아요. 보통 아이들은 2주에서 4주 안에 적응해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울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루틴이 흔들리지 않고 반복되면 아이는 조금씩 깨달아요. 엄마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요. 다만 2개월이 넘도록 매일 극심하게 등원을 거부하고
잠을 못 자거나 밥을 안 먹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등원 거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우리가 달래려고 했던 말들이 오히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고요. 안 된다는 말 대신 다녀와서 같이 놀 거야. 긴 설명 대신 엄마 다녀올게. 밥 먹고 데리러 갈게.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슬프지. 엄마도 보고 싶을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아침을 바꿔줄 수 있어요. 거기에 15초 헤어짐자 루틴을 더하면 2주 안에 아침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일 아침 당장 해보세요. 오늘 저녁 아이와 함께 앉아서 내일 아침 헤어짐 루틴 하나만 정해보세요. 안아주기, 뽀뽀, 손 흔들기. 이 3가지면 돼요. 처음엔 아이가 여전히 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매일 같은 순서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도 안정을 찾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등원 전쟁 중인 부모님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